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62의 나이로 전남 여수에서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여수의 5월은 참 아름다워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고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반짝 춤을 춰요. 저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면서 그 바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35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남편 성호 씨는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갔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집안일을 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이웃집 김 여사와 마트에 갔다가 저녁 준비를 위해 생선을 샀습니다. 성호 씨가 생선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성호 씨는 또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전화했어요. 요즘 들어 회식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한 달에 열흘은 넘게 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문득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부는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거나 텔레비전만 보거나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성호 씨가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지만 평소보다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서 씻고 자라고 말하려는데 성호 씨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호 씨는 금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지만 저는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우리 생활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날도 평범했기에 무너짐은 더 아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어요. 성우 씨는 아침 일찍 골프를 간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부산스럽게 준비하더니 샤워도 오래 하고 옷도 신경 써서 골랐어요. 골프채를 챙기며 나가던 성우 씨가 현관에서 뭔가를 떨어뜨렸어요. 열쇠인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 휴대폰이더라고요. 급하게 나가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늦게 들어올 테니까 점심때쯤 가져다 주면 되겠다 싶어서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휴대폰에서 카톡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화면을 봤는데 발신자가 미래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누군가의 딸 이름인가 했어요. 성호 씨 회사에 젊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중 누군가의 자녀 이름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트 표시가 이상했어요. 업무상 연락인데 왜 하트를 붙였을까요? 메시지는 계속 왔습니다. 2번, 3번. 소리가 계속 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마침내 참지 못하고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제 정말 좋았어요. 오늘도 보고 싶네요. 골프 재밌게 치고 와요. 사랑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화창을 위로 올려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미래야 고마워. 너 생각하니까 힘이 난다. 내일 시간 되세요?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요. 그래, 2시에 평상시 그 카페에서 보자. 3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부장님이고 동네에서도 점잖은 아저씨로 통했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여자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니.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장난으로 보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메시지들의 일관성과 친밀감을 보면 그럴 리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점심도 못 먹었고 저녁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선명해지는 것들도 있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성우 씨의 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스마트폰을 항상 엎어두고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것도 언제부터였죠? 저녁 8시쯤 성우 씨가 골프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골프가 잘 나왔어. 스코어가 좋았어라고 말하더니 곧바로 휴대폰을 찾더라고요. 내 폰 어디 있지? 아침에 놔두고 갔나? 라고 하는 성우 씨를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탁자 위에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성우 씨는 고마워라고 하며 봤더니 곧바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아마 메시지가 온 걸 확인했나 봅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우 씨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제겐 그 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잠자리에 누웠던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을까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수 바다는 밤에도 참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날 밤 그 소리는 제 마음속 파도와 닮아 있었습니다. 거칠고 어둡고 방향을 알 수 없는 파도 말이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성우 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건인지 분명하게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우 씨가 출근한 후 저는 성우 씨 차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저 자신에게도 낯설고 불편했거든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는 순간 코끝에 낯선 향기가 스며들었어요. 여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달콤하고 화사한 젊은 여성이 쓸 법한 향수였어요. 저는 향수를 거의 쓰지 않아요. 가끔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뿌리는 편이고 그마저도 성우 씨가 좋아하는 은은한 향의 것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배어있는 이 냄새는 전혀 다른 종류였어요. 조수석을 확인해 봤더니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긴 생머리였는데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저는 파마를 한 단발머리거든요. 글러브 박스도 열어봤어요. 평소에 없던 영수증이 몇 장 있었습니다.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메뉴를 보니 커피 2잔과 케이크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주였습니다. 그날도 성우 씨는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왔던 날이에요. 차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우 씨는 정말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성우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성우 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여보 나왔어 하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봅니다.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35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성우 씨, 미래가 누구예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성우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뭔 소리야? 미래가 누구라니? 토요일에 휴대폰 놓고 가셨잖아요. 메시지가 와서 확인했는데 미래라는 사람한테서 온 거였어요. 성우 씨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을 몰래 봤다는 거야. 그게 부부 사이에 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자 성호 씨가 고개를 떨구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침내 성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뭐예요? 난 진짜 사랑을 찾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럼 지난 35년은 가짜 사랑이었다는 말인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언제부터예요? 회사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한미래라는 사람이요. 6개월 전부터.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꾸 마음이 이끌리더라고. 저 앞에서 말했어요. 6개월이요? 6개월 동안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성호 씨는 처음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회사 후배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것. 저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이미 끝나 있다는 것을.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호 씨는 평상시보다 더 조용해졌고, 저는 혼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큰딸 유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작은 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둘 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일주일 정도 고민한 끝에 저는 아이들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도 알 권리가 있고 앞으로의 일을 함께 상의해야 했으니까요. 주말에 유나와 준호 모두 여수로 내려왔어요. 미리 연락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거든요. 아이들은 저희 부부의 다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니까요.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성우 씨도 어색하게나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고 아이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성호 씨에게는 잠시 나가 있어 달라고 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너무 심각한데요라고 유나가 물어봤어요. 아직 31살인 유나는 제 첫째 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의젓했지만 아직은 어린 면도 많아요. 준호는 28인데 남자라서 그런지 좀 더 침착한 편이에요.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유나가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유나보다는 차분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엄마?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6개월 전부터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는 것.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제 생각까지. 이야기를 들은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준호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가 직접 확인한 거면 틀림없는 거겠네요. 아빠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라고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응,
아빠도 인정했어. 그러자 유나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아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울부짖었어요. 준호가 유나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누나, 진정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라면서요. 그때 성호 씨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마 아이들 이야기를 다 들었나 봅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유나가 성호 씨를 보더니 달려가서 소리쳤어요. 아빠,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성호 씨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모습만 봐도 답은 뻔했습니다. 미안하다, 유나야. 라며 말했어요. 유나가 성호 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준호가 유나를 말렸어요. 누나, 그만해요. 이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유나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용서하지 마요.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하지만 준호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엄마가 행복한 쪽을 선택하세요. 아빠든 이혼이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희 가족은 이야기했어요. 울고 화내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35년 동안 쌓아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나는 끝까지 화를 냈어요. 아빠에게도, 상황 자체에도. 하지만 준호는 놀랍도록 어른스러웠습니다. 엄마, 저희는 다 컸으니까 괜찮아요. 엄마가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잘 키운 게 맞구나 싶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날 밤 집을 나갔어요. 당분간 모텔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있기가 민망했나 봅니다. 유나와 준호는 이틀을 더 여수에 머물렀어요. 제가 혼자 있기 힘들까봐 걱정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돌아가서 각자 할 일을 하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직장과 학교로 돌아간 후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성호 씨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고 집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 어색했어요. 35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저 혼자만을 위해 살림을 해야 하니까요. 첫 번째 혼자 먹는 저녁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늘 하던 대로 밥을 2공기 퍼놨다가 혼자라는 걸 깨닫고 한 공기를 다시 밥솥에 넣었습니다. 반찬도 평소보다 훨씬 적게 차렸는데 그래도 혼자 먹기에는 많더라고요. 식탁에 혼자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문득 서글퍼졌어요. 이게 제 남은 인생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누군가 언제 들어올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텔레비전 채널도 제 마음대로 돌릴 수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성호 씨가 집에 잠깐 들렀어요. 옷가지를 더 가져가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고 성호 씨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성호 씨가 나가면서 식탁 위에 편지 봉투 하나를 놓고 갔어요. 저는 한참 후에야 그걸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성호 씨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을 저질렀어. 변고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을게. 재산 정리는 공정하게 하자. 35년간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호 씨도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며칠 후 성호 씨가 말한 대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절차에 관해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제 변호사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마다 혼자 누워 있으면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서운함,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차례로 찾아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때로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성우 씨의 옷장을 정리하던 날이 특히 힘들었어요. 비어있는 옷걸이들을 보니까 35년의 세월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입던 옷들, 함께 사진 찍을 때 입었던 옷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서글프고 외로웠던 혼자만의 시간들이 점점 자유롭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커피를 천천히 마실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었고, 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베란다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제부터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써봤습니다. 학창 시절 이후로는 거의 쓰지 않았던 일기를 말이에요. 오늘로 혼자 사는 지 2주째다. 처음엔 너무 막막했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되고 있다. 내일은 혼자서 시장에 가볼까? 예전에는 늘 가족들 먹을 거를 사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사면 된다.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제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한 달 후 본격적인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냈고 첫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을 법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이렇게 복잡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조정 당일 법원에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여수에서 광주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했거든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이 길을 지나 정말로 다른 인생으로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원 건물은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처럼 인생의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분들이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니 성우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 만에 본 성우 씨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조정위원님이 중간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숫자로 이야기되는 35년의 세월을 들으니까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집값이 얼마, 예금이 얼마, 성우 씨 퇴직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위자료는 성우 씨의 불륜이 원인이니까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우 씨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희 의뢰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정 기준대로 하고 위자료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 변호사님이 답했어요. 35년간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 부분에서는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랑과 믿음으로 쌓아온 35년이 돈으로 환산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일이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의원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혼 의사가 확고하신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성우 씨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궁금해졌어요. 성우 씨,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어봐. 라고 하더라고요. 35년이 정말 의미 없었나요? 저희가 함께한 시간들이. 성우 씨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빨개지더니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습니다. 의미 없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성호 씨의 마음은 떠나 있는데 제가 붙잡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이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조정 의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구체적인 조건들을 정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2시간 동안 저희는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정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확인했어요. 집은 제가 가지기로 했고 성호 씨는 예금과 퇴직금 일부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정해졌어요.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조정실을 나올 때 성호 씨가 잠깐 저를 불러 세웠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어서.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각자 새로운 인생 잘 살아요. 법원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물론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여수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62의 나이에 말이에요. 조정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걸려와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서연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한미래의 남편 이정수라고 합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미래의 남편이라고요? 그 여자가 결혼한 여자였다는 말인가요? 잠깐, 뭐라고 하셨어요? 제 아내 한미래가 댁의 남편분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성호 씨가 만나고 있던 그 여자가 유부녀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제 아내 휴대폰에 댁 남편분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검색해보니 부인분 번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와는 이틀 후 여수 시내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침착하고 신사적인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저도 어색했지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한 달 전쯤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고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새 옷을 자주 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따라가 봤어요. 지난주에 댁 남편분과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속이 메스꺼웠어요. 성우 씨가 정말로 그 여자와 그런 관계까지 갔다는 게 확실해진 거니까요. 아내한테 추궁했더니 모든 걸 인정하더라고요. 6개월 전부터 댁 남편분과 만나고 있었다고 이정수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아내가 댁 남편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연애만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아내 말로는 댁 남편분도 마찬가지래요. 진짜 사랑을 찾았지만 실제로 이혼해서 재혼할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냥 서로 만나면서 연애 감정만 즐기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성호 씨가 저에게 한 말은 뭐였을까요?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그래서 이혼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그냥 바람을 피우고 싶었던 거였나요? 댁 남편분은 정말 이혼하실 생각이세요? 라고 묻더군요. 네, 조정도 받았고 곧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그러자 이정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날 저녁 저는 성호 씨에게 전화했어요. 한밀의 남편을 만났다고, 그리고 그가 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처음엔 말을 더듬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놨어요.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 그 사람과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겠더라고. 그럼 저한테는 왜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미 들킨 일이고 너한테 미안해서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성우 씨는 미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저와는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마 나중에 미래와도 자연스럽게 끝내고 혼자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사람과 만나고 있어요? 응, 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정말 끝까지 거짓말쟁이시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성우 씨의 진짜 의도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미련을 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며칠 후 성우 씨가 집으로 왔어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늦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성우 씨가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는데 다시 뒤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성우 씨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3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나도 전화해서 아빠가 용서를 빌고 있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 여자와도 완전히 끊었다고 하고.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요. 엄마 마음이 중요해요. 엄마가 아빠를 다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들으니까 답이 명확해졌어요. 저는 성우 씨를 다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미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하고 있었고 그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성우 씨에게 최종 답을 말했습니다. 성우 씨, 정말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연아,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각자의 길을 정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성우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서연이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조정대로 진행하겠어. 마지막 조정 기일은 한 달 후였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젊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건데 이제야 시간이 생겼거든요. 도서관에도 자주 가서 책을 빌려 읽었고 오랜만에 친구들과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영희 언니와 만났을 때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서연아,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이혼 결정 잘한 것 같아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엔 항상 뭔가 짓눌려 보였는데 지금은 자유로워 보여.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성우 씨 기분에 맞춰서 성우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성우 씨가 보고 싶어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그런 생활이 35년 동안 이어졌던 거죠. 최종 조정일이 되었어요. 법원에 가는 길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어요. 조정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35년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성우 씨도 조용히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조정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새로운 인생 잘 사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나올 때 성우 씨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서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건강해. 라고요. 성우 씨도 새 인생 잘 사세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여수행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독 시원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고요했어요. 하지만 예전에 그 외로운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공간, 제 시간이 된 거였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우 씨는 김치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결혼한 후로는 거의 해 먹지 못했어요. 김치찌개가 끓는 동안 베란다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수 바다는 시간대별로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데 저녁 무렵의 바다가 가장 아름다워요. 석양이 파도 위에 반사되면서 황금빛으로 물든 풍경이 정말 장관이거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5년 동안 이 바다를 매일 봤으면서 정작 여유롭게 감상해 본 적은 별로 없었구나. 항상 누군가의 식사 준비를 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김치찌개가 다 끓어서 혼자 저녁을 먹었는데 참 맛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만큼 매콤하게 끓였더니 입맛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나서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로맨스 드라마였는데 성우 씨는 이런 걸 유치하다고 해서 함께 볼 수 없었거든요. 혼자 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중간에 웃기도 하고 가슴 아픈 장면에서는 눈물도 흘렸어요. 밤 10시쯤 되어서 유나가 전화했어요. 엄마, 어떠세요? 많이 허전하죠? 라고 저의 안부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허전하긴 한데 생각보다 괜찮아. 라고 대답하니, 정말요?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고마워, 유나야. 엄마는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한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새로운 시작 축하드려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고마웠어요. 제가 잘 키웠구나 하는 뿌듯함도 들고요.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베란다에 나갔어요. 밤바다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파도 소리가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법정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35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지만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수도 있고 혼자 사는 게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내 시간이다. 그리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잠이었어요.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여수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62의 나이에 처음 해보는 직장 생활이에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 나이에 일을 할 수 있을까? 젊은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실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지원했고 다행히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지금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잘 챙겨주거든요. 이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시작하세요라고 말해주곤 해요. 손님들도 대부분 친절하세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웬만한 메뉴는 다 외웠어요. 특히 단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세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젊은 커플들, 학생들,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이 오셨어요.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표정이 많이 우울해 보이셔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도 최근에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6개월 전에 이혼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일도 하고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분이 눈을 반짝이면서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물론이에요. 우리 나이가 되면 새로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날 그분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었죠. 그분은 지금 재과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집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여수에 내려와 주거든요. 유나는 한 달에 한 번, 준호는 2달에 한 번씩 와요. 처음에 유나가 왔을 때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엄마가 이렇게 생기발랄한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준호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엄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목소리도 밝아지고 표정도 환해졌어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정말로 변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카페에서 퇴근하고 나면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그때 사진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간단한 사진이지만 여수 바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보고 있어요. 아침 바다, 점심 바다, 저녁 바다. 계절마다, 날씨마다 다른 표정을 보여주는 바다를 사진에 담으니까 정말 재밌어요. 나중에는 사진 전시회라도 열어볼까 하는 꿈도 생겼어요. 도서관에도 자주 가요. 젊을 때 읽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가고 있어요. 특히 여행 관련 책들을 좋아해요. 언젠가는 혼자 여행도 가보고 싶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만 하다가 모임이 끝났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재밌는 사람들 이야기, 읽은 책 이야기, 찍은 사진 이야기. 친구들도 저의 변화를 신기해해요. 서연아,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이렇게 활기찬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라고 말해주거든요. 한 달 전에는 성호 씨와 마주친 적도 있어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어요. 잘 지내? 라고 묻길래 네, 성호 씨도 건강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성호 씨 표정을 보니까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한미래와는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이니까요. 오늘도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오늘따라 유독 아름답네요. 6개월 전만 해도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2의 나이에도 이렇게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혼자 저녁을 먹을 때, 텔레비전을 혼자 볼 때,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면 잠시 서글퍼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외로움도 자유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외로웠던 지난 몇 년을 생각하면 지금의 외로움이 오히려 건강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카페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모, 진짜 멋있으세요.
저도 이모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내일은 준호가 여수에 내려와요. 카페 구경도 시켜주고 함께 바닷가도 걸을 예정이에요.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엄마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대가 되네요. 다음 달에는 부산으로 혼자 여행을 가볼 계획이에요. 결혼한 후로는 가족 여행만 했었는데 이번엔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곳만 골라서 다녀올 거예요. 해운대도 가보고 감천문화마을도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혼자서 마음껏 먹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제주도에도 가보고 싶어요. 유나가 함께 가자고 하는데 딸과 둘이서 하는 여행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기대되어요. 62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시계를 보니 밤 10시네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카페에서 새로운 단골 손님도 생겼고, 바다 사진도 예쁘게 찍었고, 아들에게서 반가운 연락도 받았고, 침대에 누워서 창밖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제 자신도 대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도 감사해요. 특히 아이들이 제 결정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처음에는 유나가 많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어제 유나가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엄마, 진짜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엄마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잠들어야겠네요. 내일 아침에도 여수 바다가 아름답게 저를 맞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카페에 가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김서연, 62입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여자예요. 처음엔 무섭고 막막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내 시간이에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김서연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을 때 서연님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을 새로운 시작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62이라는 나이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연님에게는 다시 자신을 찾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는 출발점이었죠.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마감 시한이 없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무너짐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일 수 있고, 상실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여수바다의 새벽을 떠올려 보세요. 파도는 늘 밀려오고 또다시 물러가지만 그 끝없는 반복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하루가 열립니다. 서연님은 바로 그 바다처럼 오늘을 지나 내일을 맞이하며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삶의 무게에 눌러 주저앉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서연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나이에도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으며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파도가 밀려올 겁니다. 그 파도가 두렵게만 느껴지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신호처럼 다가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삶의 용기와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